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2기 이제 마지막 남자 출연자죠. 이제 상철 씨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36살, 오로지 공부와 일만 하다 모태솔로. 그렇군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특이사항을 보면 이제 IT 개발자고, 뭐 IT 개발자 이러면 그 베리에이션이 되게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현대 지식 막노동인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말로 자기의 시간과 모든 이런 걸 갈아 넣어서 해야 되는 그런 개발자도 있고, 또 다른 차원의 또 개발자들이 있어서 이게 배려심이 되게 넓은데, 제가 IT 개발자를 비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 IT 개발을 잘 알기 때문에 힘든 걸 알아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회사 창립 멤버면 상당히 탄탄대로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게 그 회사가 점유율이 어느 정도 좀 보장돼 있고 특수한 그런 곳이라면 회사가 망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창립 멤버면 지분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알짜일 수도 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애초에 이제 상철 씨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나를 인정해준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코딩을 좋아한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짜고 만들어내고 그런 것 자체를 꽤 즐거움을 느낄 거야. 보람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상철 씨의 성격상 예측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뭔가 예측 불가능한 일을 벌일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CEO 교육을 할 때도 이제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자기가 5억을 벌겠다고 해놓고 5억 매출을 하는 임원과 1억을 벌겠다고 해놓고 10억 매출을 하는 임원 중에서 누구를 뽑을 거냐. 무조건 5억 하겠다고 해서 5억 뽑는 사람 뽑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이거든. 1억 하겠다고 했다가 더 많이 하는 사람보다 그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는 훨씬 더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매출이 적더라도. 그게 예측 가능성이거든. 골프도 그렇잖아요. 나는 물론 골프 되게 못 치지만. 내가 어떤 채를 가지고 멀리 날린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채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날릴 수 있고 그 수치가 얼마만큼 편차가 없는가가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멀리 날릴 수 있고 뭐 이 편차가 커버리면 아무리 멀리 날릴 수 있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은 결국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수야, 하수. 힘 좋은 하수일 뿐이지. 그러니까 회사 생활도 아무리 이 사람의 능력이 좋아도 예측이 불가능하면 힘 좋은 하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방금 골프에서처럼. 근데 이제 상철 씨는 굉장히 예측 가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인물이죠. 선호할 수 있는 구성원이지. 그래서 이제 아마 저런 창립 멤버로 쓰였을 거고, 그런 예측 가능성을 넘어서서 이런 저는 IT 개발에서도 능력이 있었겠죠. 당연히. 저렇게 뭐 아마 학사, 석사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인간관계가 생기고 거기서 또 인정을 받았을 테니까. 그리고 자기소개에서 골프를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아마 회사 차원에서 상철 씨한테 골프를 익히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고객들을 응대해야 될 시점인 거지. 이제 계속 코딩만 하고 그 개발자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 관리 차원으로 좀 넘어가서 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있는, 아니면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단순히 뭐 이제 남들도 하는 취미로 골프 쳐봐야겠다 이건 아닐 거라고. 그냥 회사 차원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좀 올라가는 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상철 씨는 원래 정적이고 담소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골프를 좋아해서 그걸 치진 않았을 거라고. 회사 차원에서 그냥 선배가 치니까, 같은 동료가 치니까 쳤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이런 필요나 아니면 그 회사의 이런 창립자 입장에서는 이제 상철이를 이런 일을 좀 맡겨봐야겠다. 그런 쪽으로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참 석사 학점이 만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건데, 석사는 학사랑은 조금 달라요. 석사는 성적이 원래 조금 잘 주긴 해. 그러니까 석사로 전부 다 해갖고 만점이면, 전부 다 A+이라고 가정하면, 학사로 따지면 전부 다 A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요즘은 또 아닌가? 근데 이제 석사에서 교수님들이 이 대학원생한테 예를 들어서 보통 A를 주세요. A를 많이 줘. A+은 정말 잘한 거지. 그러니까 정말 잘한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B-를 줬다, 대학원생한테. 그거는 거의 D야, D. 학부로 따지면. D나 F지 뭐. 대학원생들은 보통 이제, B뿔도 잘 안 주고, 보통 이제 A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전부 A+이라는 건 전부 다 가장 잘했다는 얘기지. 어쨌건 이게 학사의
올 만점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굉장히 특출나게 잘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도 오늘 뭐 할 거냐니까 회사 가서 일한다 그랬어. 일하는 거 자체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상철 씨를 보면서 좀 존재감을 키우는 거는 꼭 이성과의 만남이 아니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좀 없이 자기를 묵묵하게 잘하고 항상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철 씨의 능력과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면서 인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어쨌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시점일 수 있으니 이게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철 씨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뭐 막 과하게 사기를 치라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더 이렇게 기술적인 표현 같은 거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숙 씨를 첫인상으로 골랐을 때도 첫인상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담백하고 좋은데 상철 씨는 조금 더 거기서 조금 더 센 멘트, 아주 약간씩만이라도 저희가 이 일을 완수할 가능성은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어떻게든 일을 잘 완수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만족하실 겁니다. 이런 멘트가 물론 상철 씨 입장에서 힘들어. 나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근데 이제 꼭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조금 더 확신에 찬 태도 그리고 내가 이거를 꼭 하고 싶다는 그런 모습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더 탑재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감을 더 드러내는 측면에서. 근데 물론 그렇다고 뭐 상철 씨가 바뀌어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저 지금 이 모습이 내가 어린 시절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던 다른 회사의 부장님이 계세요. 경쟁 회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들어갔는데 어쨌건 마지막엔 그 회사랑 어떻게 좀 잘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회사의 하청 형식으로 해서 같이 들어간 거야. 처음에 이제 경쟁 구도였다가. 어쨌건.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다른 데서 말했지만 굉장히 어눌하고 막 뭐랄까 발표도 나보다 훨씬 못하거든. 근데 되게 진정성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항상 인정받아. 그게 어떻게 보면 상철 씨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일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철 씨의 모습은 장점인데 근데 이제 인간관계나 조금 더 사적인 면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존재감을 키우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어떤 댓글들 보니까 상철 씨가 뭐 살을 찌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건 모든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평균 수준으로 들어오면 좋으니까. 근데 이게 살찌는 건 힘들어. 아니, 살찐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이게 되게 친한 친구들 중에, 어떻게 보니까 우연히 이제 성씨가 같은 3명이 있거든요. 다 임씨야. 임씨가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셋이 또 친해. 근데 나 말고 나머지 둘은 다 약간 상철 씨 같은 체형이야. 키 크고 말랐어. 근데 얘네 둘은 그 살찌모라고 회원이거든요. 살을 찌우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일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시키는 게 있어. 그걸 먹어야 돼. 그대로 먹어야 돼. 그래서 밥 먹고 나면 편의점 가서 막 계란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나보다 훨씬 먹어. 근데 걔네는 안 쪄. 걔네랑 같이 다니면 나만 쪄. 그래서 아무튼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게 어쨌건 이 상철 씨를 제가 얘기할 때 그 욕구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욕구의 양이 좀 적을 수 있다. 그건 제가 전체 못쏠 편, 그 처음에 오프닝처럼 해가지고 좀 길게 찍은 그 편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좀 간단히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식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식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식욕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가 식욕이 없으니까 안 먹고 산다? 그러면 결국은 몸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이라는 건 어쨌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 사회적인 욕구도 어쨌건 우리가 물론 그 과거에는 식욕과 이런 사회적인 관계의 욕구가 우리한테 처음에 있을 때는 두 가지가 다 거의 대등하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을 거예요. 인간이 혼자 초원에 있으면 죽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을 테니까. 그건 굶는 거 이상으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을 텐데 지금은 이쪽 사회적인 욕구는 조금 떨어져도 생존의 문제는 먹는 것만큼 있진 않지. 그러니까 내가 식욕이 아예 없는 사람이면 굶어 죽겠지만 이런 사회적인 욕구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과거에는 초원에 혼자 버려져서 죽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을 거라고. 그래도 어쨌건 이게 내가 이런 욕구가 없다고 해서 없는 대로 살아버리면 분명히 내가 나약해지는 부분은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음식도 그렇잖아요. 내가 식욕이 없으면 억지로 먹어야 돼.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먹을 시간이구나. 이게 내가 최소한 먹어야 되는 칼로리구나 생각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맛도 배우기도 하고 그래 이거 뭐 취미로라도 여기자 아니면 뭐 어떻게든 하자. 그래서 배워가는 거라고. 그냥 그 머리로 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욕구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철 씨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욕구도 없고 타인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롭고 그렇지만 좀 욕구가 있는 것처럼 태도도 보이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원하는 것처럼 약간 이 사람이 막 감정에 동요를 막 하라는 거 아니고 그 상대를 굉장히 호감 있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는 어쨌건 상철 씨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 상철 씨의 진심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히려 인정받지만 이런 어떤 다른 타인을 만났을 때 새로운 자리에 갔을 때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만남을 가질 때 그럴 때는 조금 그런 표현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거를 좀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 좀 관심이 없어도 좀 상대한테도 물어보고 이 사람의 대답을 들으면서, 아, 그런 게 관심이 있군요. 아, 그런 거 난 지금 잘 몰랐었는데 좀 저한테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그 사람이 느끼기에 내가 관심이 있구나. 뭔가 좀 호의적이구나.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을 자꾸 좀 연구하고 배우고 자꾸 그걸 연기하듯이라도 시작을 하면서 사람 관계를 맺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철 씨가 전형적인 공대생 스타일이죠. 내 주변에도 그래서 많아. 상철 씨 같은 스타일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친구들의 장점이 너무 많아요. 실은.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지. 사귀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지내다 보면 굉장히 이 친구들의 사상도 건전하고 그리고 발상 같은 것도 굉장히 특이한 면도 있고 그리고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뭐 이렇게 좀 가끔 잠수 타는 경우는 있는데 물론 상철 씨는 그럴 사람은 아니야. 상철 씨는 그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어쨌건 뭐 그런 경우는 있어도 뭐 이 사람이 뒤에서 나를 배신하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혼자서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연락이 안 될 수는 있어도 나를 배신해서 뒤에서 딴짓하느라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생긴다는 거지. 그게 예측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철 씨의 어떤 이런 면을 잘 이해하고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뭘 강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상철 씨를 바라봤을 때 그냥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으니까 신뢰도 가고 근데 이제 다만 이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욕구가 없고 뭔가 집착하는 면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감정들의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 근데 그럴 땐 믿어야지 뭐 상철 씨 같은 사람 만난다면 그리고 가르쳐야지 이럴 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를 배우는 거를 상철 씨는 절대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장면별로 또 계속 다룰 테니까 오늘은 좀 짧게 끝내볼게요. 오늘 상철 씨까지 얘기가 됐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자 편은 그냥 내일 6명을 한꺼번에 올릴까봐 한꺼번에 찍어야겠어. 이게 쪼개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짧게 얘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철님 분석한 거기에 댓글로 영철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영철님 유튜브 채널과 연결이 또 돼 있기도 하니까 가서 응원의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철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리려나님의 그림이니까 한 번씩 그리려나님 채널에 가서도 한 번씩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여성들 인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